자, 우리 유튜브 친구들 안녕. 네, 저는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16학번 아직도 학교를 다니고 있는 박준이에요. 우리 친구들 학교 밖으로 나와가지고 남은 기간 동안 뭐 해야 되지? 좀 있으면 고등학교 가는데 큰일 났다. 다른 친구들은 벌써 선행학습 어디까지 나가고 누구는 수건수투 나가고 지금 난리 났죠? 그래서 걱정하는 친구들이 있는 걸 알고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2월 말까지가 여러분들 수학 공부하기 제일 좋은 시간인 거 여러분들 알고 있죠? 그래서 다시 준비했어요. 사실 옛날 영상 가면은 제가 수염이 더 덥수록 그래서 준비했어요. 수학 공부법 2022를 준비했어요. 서론 생략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게 친구들. 자, 제일 먼저 고등수학을 공부하기 앞서서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대체 뭐부터 아니 선생님 무슨 책을 사야 돼요? 무슨 학원에 다녀야 됩니까? 몰라요. 모르는데 제일 먼저 뭘 강조하고 싶냐면 수업을 좀 들어라. 이거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친구들 있잖아. 그러면 합격이야. 일단 다행이야. 기다리고 있어봐. 자, 일단 왜 내가 수업이 중요하다고 하냐면 고등학교 수학은 양이 굉장히 방대하고 뭐 어려운 것도 있고 일일이 증명을 해봐야 되는 경우도 많은데 수업을 듣지 않으면 그걸 놓치게 돼요. 그리고 혼자서 그냥 책 피고 공부하다 보면은 뭐가 중요한지 뭐가 안 중요한지 그거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게다가 5개념이 잡힐 염려가 굉장히 많다. 그래서 나는 수업을 듣는 거를 꼭 추천해. 그러니까 무슨 교재를 사기 전에 일단은 학교든 학원이든 과외든 인강이든 아니면 그냥 위층에 사는 수학 잘한다는 형이든 찾아가지고 수업을 들으라 이런 얘기야. 그 다음에 뭐 이제 교재 추천이 들어갈 건데 일단 수업을 잘 들었어. 근데 나는 수업을 잘 듣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제일 중요한 거 개인 자습 시간을 많이 확보를 하자. 그래서 일단 수업을 들었어. 그러면 자습 시간을 이용해서 총 3가지의 교재 세트를 갖춰라. 자, 얘들아, 수업은 어쨌든 너희들이 공부를 혹은 어떤 개념을 주입하게 도와주는 하나의 트리거에 불과해. 수학 실력은 언제 제일 많이 오르냐? 니들이 개인 자습 시간에 3가지 교재를 풀 때 제일 많이 오른다고 생각을 해. 자, 이 3가지가 무엇인가 하냐면 첫 번째, 개념서. 뭐 당연한 얘기죠. 다음 두 번째는 복습용 문제집. 세 번째는 자, 시험 대비 문제집. 이렇게 총 3가지. 일단은 각각 뭐 한 권씩 정도만 준비하면 무난한데 그리고 나는 부족한 것 같아. 예를 들어서 뭐 정석으로 개념을 한번 조졌어. 그 다음에 복습용 문제집으로 나는 RPM을 사서 한번 풀어봤는데 너무 쉬운데? 싶어가지고 뭐 센을 사봤다든지 일품으로 난이도를 조금 올렸다든지 그런 친구들도 종종 있어. 괜찮은데 처음 배우는데 RPM이 너무 쉬워서 센이나 일품으로 갔다 싶으면 사실 훌륭한 거야. 잘하고 있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 아무튼 정리하자면 각각 한 권씩 있으면 무난무난하고 스스로 좀 모자란 것 같은데 싶으면 추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두고 그럼 이걸 언제 하냐? 시점을 정해줄게. 자, 진도가 안 밀린 친구들 있지. 예를 들어서 예비 고1인데 내가 중학교 게 아직도 너무 흔들려. 그러면 중학교 거 복습하고 와라. 중학교 공부법 많이 있으니 어쨌든 중학교 거는 잘 클리어했어. 3학년 2학기 마지막 시험 괜찮게 봤어 싶은 친구들은 언제 하냐? 개념서랑 복습용 문제집은 같이 가는 건데 얘는 방학 때. 여기서 방학 때란 11월 포함이야. 11, 12, 1, 2월. 학기 중에 시험 대비. 너희들 가장 크게 준비해야 되는 시험이 뭐가 있니? 고등수학에서 4월에 있는 중간고사랑 6월에 있는 6월 모의고사지. 참고로 3월 모의고사는 중학교 내용이 나오는 시험이니까 공부하고 싶은 친구들만 해. 막 3월 모의고사 뭐 잘 봐야 선생님들이 뭐 잘 봐주고 이쁘게 봐주고 3월 모의고사 조지면 선생님들이 외면한다는데요. 그러진 않을 테니까 뭐 중학교 수학 잘 마무리했다. 아주 우수하게 마무리했다. 그런 평판을 원하면 3월 모의고사를 뭐 방학 때 조금 준비할 수 있을 거야. 알겠지? 너희들 중학교 거 하고 싶겠냐? 벌써 마음은 고등학교 가 있는데, 그치? 자, 아무튼 시점은 이렇게 정해줬습니다. 요거는 학기 중, 시험 전. 참고로 2가지로 나뉘어. 너희들이 준비하는 시험이 모의고사가 있고 내신, 중간기말이 있지. 모의고사 문제집은 평소에 푸는 거고 내신 문제집은 시험 한 3, 4주 전에 정도만 풀면 돼. 그러니까 얘는 평소, 얘는 시험 기간. 내가 말하는 시험 기간이란 시험 3, 4주 전을 의미한다. 알겠지? 다시 정리. 자, 방학 때 요 2개 돌리고 학기 중에 요거 해놓고. 알겠지? 그러면 이 교재들을 어떻게 골라야 되느냐?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많은 친구들이 내가 항상 지적하는 건데 교재를 그 본래의 목적에 안 맞게, 용도에 안 맞게 사가지고 온단 말이야. 대부분 어떤 상황에서 일어나냐면 책을 본인들이 안 사올 때 일어나. 부모님이 그냥 얘야 이제 고등학교 가니까 정신 좀 차리고 공부해 봐야지 하고 갑자기 고등수학 노베인 친구들한테 센을 사오신다고 생각해봐. 센을 비하하는 거 아니고 센 정말 좋은 문제집이에요. 연락주세요. 수학을 한 번도 안 해본, 그러니까 고등수학의 노베인 상태인 학생들이 갑자기 무턱대고 센을 마주쳐. 1500개짜리 문제집을 마주쳐봐. 어떤 일이 생길까 얘들아?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봐. 모든 문제를 뭔가 외워야 되는 걸로 생각을 할 거야. 그리고 그 유형도 외우려고 할 거야.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일어나면 안 된다고. 그래서 개념서 먼저 하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 근데 뭐 개념서 뭐 골라요? 많이들 알고 있으니까 넘어갈게. 대신 내가 추천해주는 가이드라인은 첫 번째, 설명이 최대한 자세한 거를 사면 좋겠다라는 거야. 개념서는 무슨 마인드로 접해야 되냐면 씹어먹는다는 마인드로 임해야 돼. 예를 들어서 학원에서 혹은 뭐 과외 선생님이 미리 개념을 사실 해줘요. 수업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 정석 앞부분에 있는 그 도입부를 넘어간다? 노. 너희들 까먹어요. 그리고 거기 있는 증명 같은 거 있잖아. 그걸 좀 다 해봤으면 좋겠거든. 내가 생각하는 개념은 어디까지냐면 그 개념서의 한 단원에 도입부부터 그리고 거기 이제 네모 박스 쳐서 나오는 어떤 공식이라든지 그거에 대한 증명이라든지 엄청 그냥 계산 같은 보기 문제 있지? 보기 문제, 필수 예제, 유제까지가 내가 생각하는 개념의 범위야. 알겠지? 그래서 개념서는 그 부분을 다 씹어먹는다라고 생각하고 접근을 하자. 혹시 중학생인데 나 중학교 1학년, 나 중학교 2학년인데 이거 보러 왔어요. 사실 고등수학 공부법인데 중학생이기도 잠깐 해줄게. 중학과정 책은 개념서라고 하는 책 혹은 기본서라고 하는 책에 개념 설명이 잘 안 된 경우가 많아. 요약 정리만 위에 상단 부분에 조금 돼 있고 그게 왜 그렇게 이끌어지는지는 안 나온 경우가 많단 말이야. 그럴 때는 별도의 참고서를 하나 더 사면 좋은데 첫 번째는 숨마 쿰라우데 이건 뭐 내가 항상 추천하는 거고 두 번째는 그림이 크게 많이 들어가 있는 거 기적의 중학 연산 기적의 중학 도형이란 책이야. 그거 한번 참고해서 빨리빨리 보고 와. 알겠지? 중학생 버전, 중학생한테는 개념서, 그 사이에 참고서, 그 다음 복습용 문제집, 시험 대비 문제집 순서가 되겠지. 알겠지? 다음, 두 번째 복습용 문제집인데 이런 친구들이 있네. 사람마다 달라요. 개념서 한 권 다 돌고 복습용 문제집 한 권 다 돌고 시험 대비 문제집 한 권 다 돈다. 이런 친구들도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수상 전부다, 수상 전부다, 수상 전부다 이렇게 돌아도 상관은 없는데 내 생각에는 단원마다 이걸 한 바퀴 도는 게 좋을 것 같아. 개념서 다항식의 연산 단원, 복습용 문제집 다항식의 연산 단원, 시험 대비는 뭐 나중에 보면 되고 아무튼 방학 때는 요 1번, 2번을 왔다 갔다 뺑뺑이 치겠지. 그지? 시험하고 관계없이 지금 방학 기간 기준이다. 개념서 한 단원을 마치고 복습용 문제집을 리뷰 테스트 정도라고 생각하고 한번 풀어보는 거야. 뭐 복습용 문제집으로는 흔히들 많이 추천하는 게 센, RPM, 조금 어려운 거 일품 등등 난이도에 맞게 나 이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쉽게 하는 게 좋아. 그냥 RPM 정도면 사실 충분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시험 기간에 그냥 많이들 쓰는 흔히 내신 난이도 문제집 있지? 그걸 복습용으로 쓰기 좋다. 아니면 이 두 개가 보통 올인원 된 책도 있긴 있는데 개념 유형 같은 개념 유형이나 개념 원리 같은 거 그런 거 보면은 아마 이 두 개가 같이 들어있는 세트라고 생각하면 돼. 이건 너희들이 서점 가서 판단해. 개념서와 복습용 문제집을 따로 살까 아니면 뭐 개념편 유형편으로 나누어져 있는 걸 살까 아니면 올인원 돼 있는 걸 살까 이건 너희들이 판단을 해. 그 정도 보는 안목은 있어야 돼 너희들이. 알겠지? 자, 다음 시험 문제집인데 시험 준비하는 목적의 책이고 준비하고자 하는 시험에 맞는 책을 사면 되는데 1학년 때부터 정시 파이터로 가란다 싶은 친구들은 모의고사만 계속 돌리면 됩니다. 사실 예비 고1한테 너희들은 수시 파이터, 정시 파이터 이렇게 정해주는 것도 굉장히 이상하잖아. 너희들 둘 다 챙기는 학생이 되라고 난 항상 얘기를 하는데 모의고사 그리고 내신 문제집을 둘 다 가지고 가는데 어쨌든 모의고사 기간에 제일 좋은 건 뭐겠냐? 모의고사 기간이라고 하기는 좀 뭐하고 내가 평소에 하는 거라 얘기했지? 평소에는 뭘 가져가면 좋으냐? 당연하지. 기출을 가져가야지. 그지? 기출이 왜 중요해요? 생략할게. 이건 굳이 내가 말을 해줄 필요가 없어요. 그지? 그러니까 모의고사나 수능 기출 문제집을 풀어야 되고 이건 내가 써놨지. 평소 뭐 모의고사 몇 주 전에 갑자기 사서 푼다 다 할 수도 없는 양일 뿐더러 너희들이 하지도 않아요. 자, 다음. 그럼 내신은 한 3, 4주 전이면 충분하다. 예를 들어서 센을 기준으로 하면 한 1400, 1500개 될 거야 한 학기에. 그러면 중간고사 범위 딱 반 자르면 대략 한 700개 정도 되겠지? 700개를 3, 4주 안에 어떻게 풉니까? 너희들 풀어야 됩니다. 고등학교 가면 그 정도 해야 돼요. 700개 21로 나눠봐. 3주로 나눠봐. 21. 하루에 35문제를 너희가 못 풀 리가 없잖아 라고 하면 너무 과대평가인가? 아무튼 그 정도는 푸는 학생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신 문제집은 대략 3, 4주 전에 준비하면 되고 너희 학교 내신 난이도를 대충 봐. 보통 요즘은 1년 전 기출문제 같은 건 다 올려줘. 아니면 안 주면 친한 선배한테 어떻게 구해. 그것도 모르겠으면 그냥 흔히 내신 난이도라고 하는 책을 사서 풀면 되는데 계속 얘기하지. 센이랑 RPM 같은 거. 광고 아니야. 그리고 조금 이 정도로는 나 불안할 것 같은데? 나 이걸로는 1등급 안 될 것 같은데 싶은 친구들은 일품 정도 사서 풀면 될 것 같아. 가끔 이제 저기 강남 친구들은 블랙라벨을 반드시 푼다는데 어떻게 해요? 딱 정해줄게. 강남 친구들은 블랙라벨 해야 돼. 왜냐면 시험에 그 정도 난이도가 나오더라. 내가 확인해 봤는데. 그리고 블랙라벨 지필진 선생님이 그 강남 쪽에 많이 포진을 해 계시거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블랙라벨 정도 해봐야 돼. 그런데
일반고 친구들, 흔히 말하는 일반고, 막 우리 학교에 엄청 대단한 자부심이 없는 학교, 그러면 해당되는 거야. 그러면 그런 친구들은 블랙라벨 정도까지 하는 거는 오히려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 특히 지방에 있는 친구들은 보질 마! 그러니까 해야 된다는 관점이 아니라 나 샌도 했어. 너무 지루할 정도로 쉬워. 일품도 쉬워. 그런 친구들이 도전하는 문제집이지, 블랙라벨을 목표로 잡고 왜 나 이거 안 되지? 이러면 안 된다고. 알겠지? 자, 그리고 여기 내신 기간에 너희들이 또 빼먹는 거 있더라. 학교에서 준 프린트 있지? 학교 프린트랑, 그리고 요즘은 수학 익힘책 없어졌더라. 없어진 지 꽤 됐는데 그냥 교과서라고 하자. 자, 교과서 정도는 당연히 풀어놨어야 돼. 혹은 보통 교과서보다 시중 문제집이 조금 더 어렵거든. 그래서 얘를 먼저 조지고 나서 한 시험 3일 전에 나 너무 어렵게 공부하다가는 오히려 쉬운 거 틀릴 것 같은데 싶으면 시험 한 3, 4일 전에 교과서를 빠르게 풀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야. 자, 지금쯤 계속 강조하지만 중학교 과정 부족한 친구들은 이 영상 보면 안 된다. 알겠지? 빨리 중학교 거 보고 와라. 중학교 공부를 먼저 하고 이 영상을 보는 거야. 알겠지, 친구들? 혹은 나 너무 급해. 이 영상 보고 있긴 한데 나 예비 고2야. 예비 고3이야. 근데 중학교 거 아직도 모르네? 하는 친구들은 고등학교 가기 전에 빠르게 하고 넘어갈 중학교 필수 개념 25가지인가 26가지가 있어요. 그거 빠르게 보고 그거 공부하고 이 영상 봐. 알겠지? 자, 다음 공부하는 자세인데 그 책을 대하는 자세를 말하는 거야. 자, 너희들이 이 3가지를 준비했어. 그럼 준비만 해? 아니야. 준비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개념이 뭐예요? 아까도 설명했지만 개념이 뭐예요? 복습이 뭐예요? 시험 대비는 뭐예요?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 개념서. 내가 생각하는 개념은 보통 그냥 흔히 개념서가 대부분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는데 여기 있는 걸 갖고 얘기를 해볼게. 개념이란 개념서에 있는 걸 가지고 얘기하면 단원의 도입부 맨 앞부터 어떤 정의 성질 조건, 보통 네모 박스를 쳐서 나와요. 아니면 음영 처리가 돼 있거나 아니면 보기 문제, 개념 체크라고 돼 있기도 해. 그 다음 필수 예제와 유제 세트까지 그 전체 과정에 익숙해지는 거, 세뇌된다고 봐도 되고 체화된다고 보통 많이 얘기하는데 거기에 익숙해지는 거를 개념 공부라고 생각해. 다음은 이제 문제집을 푸는 습관을 들어갈 건데 문제 푸는 자세를 조금 알려줄게. 자, 예시를 내가 영상에 띄울 거니까 참고를 해도 좋다. 문제를 선생님들이, 여기 칠판이 있어. 칠판에 선생님들이 문제를 푸시잖아. 학교 선생님이든 학원 선생님이든. 문제를 풀 때 거기 있는 모든 문장을 다 갖다 쓰시니? 그러지 않으실 거야 아마. 보통 문제를 요약하실 거란 말이야. 핵심 정보. 예를 들어서 문장과 문장을 그냥 이어주는 한글이나 뭐 이런 건 다 빠지겠지. 웬만하면 빠지겠지. 그리고 수식 위주로 적으시겠지 아마. 수식 위주로 적으시는데, 자, 그래서 내가 짤을 띄워줄 테니까 한번 잘 봐. 예시로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지? 자, 두 번째는 풀이를 할 때 그 대부분 친구들이 이렇게 A4 용지가 있으면은 나 이 애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다. 처음에 쓸 때는 여기다 쓴다? 문제를 이렇게 적어. 문제를 적는데 그 다음 갑자기 요 나머지 부분은 그냥 간단한 계산, 뭐 나누기 이런 그냥 계산 실수 안 하는 그런 과정들만 들어있어요. 그리고 여기다 쓰다가 여기다 쓰다가 뒤죽박죽 하더라고. 내가 예시를 띄워놨어. 내가 과외하던 학생인데 내가 허락 받고 찍었어. 너 이 자식 너 이러지 말라 그랬지. 너 내가 저렇게 풀이가 뒤죽박죽이면은 너희들이 생각해봐. 눈이 헤매겠지. 그래서 결국 그 문제 나 어디다 써놨지? 그러니까 문제를 제대로 읽지 못하게 된다고. 눈이 헤맨다는 거야. 저렇게 뒤죽박죽으로 되면. 한번 내가 풀이를 잘 했는지 확인해 보려면은 너희들 풀이 순서를 따라 선을 그어봐. 아까 학생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선이 꼬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일목요연하게 이어지는 게 쭉 이어지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거 어떻게 해결하느냐? 나는 아무리 해도 이렇게 뒤죽박죽인데 솔루션을 하나만 얘기해주면은, 문제를 누가 본다고 생각했는데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 혹은 청중들이 내 문제를 다 같이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약간의 부담을 가져보는 거지. 왜냐면 수학 문제풀이는 다른 주요 과목들보다도 주장을 할 수 있는 과목이라고 생각을 해. 나는 이렇게 풀었고 근거는 뭐고, 물론 당연히 답이 있고 없고지. 답이 없는 문제는 아니잖아. 답이 있는데 나는 이렇게 풀었다. 혹은 남들은 이렇게 푸는데 나는 신기한 방법을 갖고 있다. 아니면 난 더 빠른 방법을 갖고 있다. 아니면 난 더 예쁘게 풀 수 있다. 등등을 주장하고 발표할 수 있는 과목이란 말이야. 그런데 너희들이 이렇게 뒤죽박죽 써봐. 알아서 보세요 이런 거잖아. 그래서 일목요연하게 쓰는 연습을 하고 싶으면 가상의 청중한테 혹은 선생님한테 검사를 받는다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보는 것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세 번째. 많은 친구들이 고등수학 1회 독하는 친구들이 속도에 왜 이렇게 집착하는지 모르겠어요. 얘들아, 속도보다는 일단은 정확도야. 너희들 한컴 타자 연습할 때 정확도 다 무시하고 속도 빨리 나오려면 뭐 하면 돼? 다다다다다 계속 그냥 키 하나만 드르르르 누르고 있으면 되잖아. 근데 그러면 타자의 의미가 있냐? 정확도 0%인데. 그래서 일단 너희들은 계산 실수 안 하고 문제에서 5개념 없고, 그지? 그리고 일목요연하게 한 줄 한 줄 나가면서 갑자기 틀린 과정 없이 너희들이 정확하게 풀 수 있는 연습을 하자. 아니 선생님, 그러면 속도는 언제 챙겨요? 어쨌든 내신 시험
시험은 저 50분 만에 20개, 25개 풀어야 되는데 속도는 언제 챙기냐면 너희들 내신 문제집 풀 때 있지? 시험 3, 4주 전에 준비하는 거. 그거 풀 때 대략 문제당 1분 30초 정도를 재고 푸는 연습을 하세요. 한 2분 정도로 처음에 시작해도 좋아. 문제당 2분. 예를 들어서 30문제를 내가 나에게 숙제를 주고 1시간 타이머를 재는 거야. 빨라지다 보면 30문제를 50분. 그 다음 최종 목표는 30문제를 45분 안에 푸는 연습을 해보는 거야. 알겠지? 한 문제씩 하는 거 아니고 30문제나 뭐 40문제 묶어서 해보는 거야. 이 정도 연습을 해야 너희들이 시험 때 긴장을 하고 막 손이 발발발 떨려도 한 문제를 2분 안에 끝낼 수 있어. 아무리 긴장해도. 그 다음 정답 체크와 피드백은 이 30문제 정도 풀 때마다 바로바로 해주는데 너희들이 이제 하다 보면은 엄청나게 많은 오답이 쏟아질 거예요. 오답이 쏟아지는데 대부분 친구들이 진짜 뭐 한 30개를 푸는데 목표가 높은 애들 있지? 목표가 높은 친구들은 막 3, 4개만 틀려도 아씨 개망했다.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아요. 처음 배우는데 30개를 풀었어. 근데 15개 틀려. 반을 틀려. 그런 친구들 진짜 막 그러지 말라는 거야. 자, 얘들아 한번 크게 외치자. 오답아 고맙다. 자, 다시 한번 시작. 오케이. 자, 잘했어요. 오답아 고맙다. 왜? 내가 이 문제를 또 볼 기회를 줬잖아. 너희들 맞은 문제는 넘어가지만 오답은 보통 가만히 있지 못하는, 절대 참지 못하는 성격이 있어요. 알고 있어요. 자, 그래서 스스로 어쨌든 오답이 있어야 너희들이 다시 보기 때문에 오답을 절대 외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가끔 그런 친구들도 있다. 오답을 고마워하지 못하는 친구들의 마인드를 한번 생각해 보니까 모든 게 시험이라고 생각하는 버릇이 있더라고. 1회독을 하는데 내가 당장 중간고사는 예를 들어서 11월에 공부를 해. 근데 중간고사 언제 있어? 4월에 있잖아. 4월에 있는데 5달 전부터 반타작도 못하니까 인생 이러고 있다고. 근데 얘들아 처음 공부할 땐 틀리는 게 당연한 거고 오히려 맞는 게 이상한 거예요. 자, 그래서 오답아 고맙다를 크게 외치면서 처음 풀 때 다 맞추면 그게 더 이상한 거예요. 그지? 그리고 가끔 그런 친구들 있어. 이게 제일 경계해야 되는데 갑자기 오답일 것 같아. 그럼 슬쩍 그때 답을 바꿔. 아니면 막 숙제를 내주면 찍어서 오든가 답지를 보고 오는 친구들도 있단 말이야. 이런 친구들은 내가 보기에는 수학 실력이 올라가는 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수학 문제집에 동그라미가 많이 쳐져 있는 상태를 좋아하는 친구는 아닌지 한번 스스로 반성을 해봐야 돼. 여러분의 목표는 뭐다? 이런 오답을 아주 그냥 그 오답 아주 힘든 시간을 거쳐서 결국은 나중에 어떤 난이도의 문제가 나오든 결국은 다 맞춰내는 거잖아. 그게 중요하단 말이야. 너희들 목표 그거 아니냐? 자, 그래서 이제 오답을 메꾸는 방법을 알려줄 건데 당연히 나중에 시험에 풀었던 문제, 틀렸던 문제가 똑같이 나오진 않아. 그지? 복습 시험이 아닌 이상. 그런데 비슷한 거 어쨌든 나올 거 아니야. 너희들이 준비한 책에서 어쨌든 비슷한 문제가 많이 나와. 대부분이 비슷한 문제고 변별력 확보 문제로 조금 특별한 문제들이 좀 나오겠지. 그래서 틀린 문제에서 너희들이 분명히 배울 게 있고 이걸 반드시 주목해. 내가 놓친 거. 내가 예를 들어서 문제를 고등수학인데 중학교 때 내가 까먹고 있었던 뭐 도형의 넓이나 부피가 나오네? 우와 닮은 나오네? 원의 성질 갑자기 중3 2학기 때 나 대충 하고 넘어갔는데 원의 성질이 나오네? 이런 것도 있고 혹은 고등학교 개념에서도 아 이게 인수분해가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그 놓친 거를 항상 너희들이 기억을 해야 돼. 그래서 어쨌든 너희들이 이렇게 틀렸어. 만약에 비가 내릴 거 아니야. 비 한 방울 이렇게 표시를 할 거 아니야. 이거를 뭐 스스로 나중에 혼자의 힘으로 맞췄으면 여기다 그냥 다시 동그라미를 하고 만약에 또 틀렸는데 이번엔 뭐 답지를 어쩔 수 없이 봤어. 그러면 이렇게 세모. 나는 이렇게 했다는 거야. 또 틀렸는데 선생님한테 질문 혹은 아는 사람한테 질문을 해서 이해가 됐어. 그러면 이렇게. 뭐 여전히 틀린 상태로 있으면 그냥 냅두면 돼. 그리고 나는 어떻게 했냐면 모든 문제를 어떻게든 동그라미가 2개가 있도록 혼자서 이해를 한번 해놓고 나서 한 일주일쯤 있다가 대충 좀 기억이 잘 안 날 때쯤 다시 해가지고 뭐 2번을 다시 풀어서 맞았어. 근데 이러다가 또 틀리기도 해. 그러면 뭐 또 뭐 선생님한테 질문해서 이해하고 그 다음엔 뭐 한 2번 정도 풀면 맞겠지. 이렇게 모든 문제에 동그라미가 2개가 있도록 난 연습을 했단 말이지. 그래서 너희들이 요 정도 반복을 하면 아마 웬만한 실력이 갖춰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 다음, 자, 해설지. 자, 답지 어떻게 활용해요? 라고 많이 물어보는데 자, 해설지는 당연히 도움을 받으라고 있지. 해설지 사자마자 버릴 필요는 없는데 도움을 받되 최대한 안 받아라. 최소한으로 받아라. 뭔 소리예요? 선생님 뭔 이런 실수를 하는 친구들이 있는지 생각해봐. 틀리자마자 답지부터 봐. 어디서 틀렸지? 이러면 안 돼요. 왜 틀렸는지 스스로 판단할 시간이 없잖아. 자, 다음 2번째. 틀렸어? 아, 답답해. 그래서 해설지를 봤어. 잘 읽었어. 그렇구나. 외쳐. 나 이제 이해한 거야. 그리고 다시는 안 봐. 이 무슨 상황이야? 분명히 이 학생은 이걸 틀렸어.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까먹어. 비슷한 문제가 나오면 또 당할 거야. 그런데 그 사람은 착각을 하고 있어. 나 답지 봤으니까 이제 이해했어. 이런 착각을 하고 있단 말이지. 다음, 최악은 뭐야? 최악. 아예 답지를 옆에 끼고 풀어. 답지 보면서 풀어. 최악이에요. 그러니까 답지는 도움을 받되 최대한 안 받아라. 최소한으로 봐라. 이런 방법도 있어. 예를 들어서 답지를 그냥 보는데 한 줄씩 내리면서 보는 거야. 나 여기까지 똑같아. 여기까지 똑같아. 여기부터 내가 막혔어.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을 내가 놓친 거겠지. 그 발상을 하지 못했다는 거잖아. 뭐 그 부분을 뭐 그냥 문제에다가 그냥 빨간 펜으로 잠깐 써놓든지 그 정도로 하면 좋을 것 같아. 혹은 해설지를 이럴 때 사용할 수도 있어. 맞았을 때 써도 돼.
맞았는데 완벽하게 맞은 건지 궁금할 때 보는 것도 좋다. 자, 여기까지 됐지? 지금까지 내가 스튜디오 S 하면서 그동안 얘기했던 수학 공부법을 다 모아서 이제 막 시험이 끝난 겨울방학을 맞기 전에 여러분들이 수학 공부 입문할 때 준비해야 될 거를 내가 집대성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어. 뭐 괜찮았니? 이거 보고서도 궁금한 점이 있거나 어려운 점이 있으면 댓글 달면은 내가 도와줄게. 알겠지? 자, 오늘 여기까지.